자, 이제 우리는 그 정보 이득 기준을 사용해서 하나의 노드를 분할하는데 사용할 하나의 특징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제 의사결정 트리의 여러 위치에 이거를 사용하면요, 여러 개의 노드를 갖는 대규모 의사결정 트리를 구축할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시전 트리를 결정하는, 구축하는 전반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루트 노드에서 시작을 해야겠죠. 루트 노드에 모든 예제를 가져다 놓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information gain을 우선 얻어야 됩니다. calculate information gain, 모든 특징들 값마다 다 어느 정도의 information gain을 얻어지는지 우리가 계산을 한 후에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값, information gain이 가장 높은 값을 주는 그 특징 값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선택된 특징에 따라서 선택된 특징을 가지고서 그냥 데이터셋을 분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갈지 또는 오른쪽으로 갈지 브랜치상으로 그 트리를 구성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와 같은 과정을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반복을 하긴 하되 stopping criteria, 즉 정지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그 정지 기준에 말하자면 맞으면 스탑을 하고요.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 위에 스플리팅, 그러니까 분할 과정을 반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스타핑 크라이테리어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모든 말하자면 예제들이 하나의 동일한 클래스일 때, 그러니까 100% 원 클래스로만 이루어진 노드가 만들어지면 더 이상 분할할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또는 우리가 노드를 가지고 스플리팅 했을 때 그러니까 맥시멈 뎁스가 정해져 있을 때 더 이상 말하자면은 노드의 말하자면 깊이가 늘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 트리가 맥시멈 깊이를 넘었으면은 멈춰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인포메이션 게인을 살펴봐가지고 거기 우리 임계값으로 정한 최대 말하자면은 인포메이션 게인 또는 최소겠죠. 최소 인포메이션 게인을 정해서 그것보다 작으면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쓸 수 있는 또 다른 임계값이 있는데 이거는 각 노드마다 주어져 있는 분할돼서 얻어지는 할당되는 예제의 개수가 있는데 그 예제의 개수가 말하자면 임계값보다 더 적게 나타나면은 더 이상 분할을 하지를 않는, 그리고 이와 같은 스타핑 크라이테리어가 만족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 위에 앞에서 했던 인포메이션 게인으로 선택한 피처에 따라서 반복하는 이러한 과정을 계속 진행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좀 더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모든 예제들을 루트 노드에 놓고서 시작을 해야겠죠. 그리고 인포메이션 게인을 계산해서 어떤 특징이 가장 인포메이션 게인을 얻게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봤더니 ear shape가 가장 인포메이션 게인을 최대로 얻게 해주는 그러한 특징 말하자면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ear shape를 가지고서 포인티 왼쪽에 뾰족한 귀와 오른쪽에 축 늘어진 귀로 이 대상을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왼쪽 분기로 5개, 아래쪽 분기로 이렇게 5마리가 분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분기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을 말하자면 루트와 함께 이렇게 커버해 놓고 왼쪽만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자, 왼쪽 가지에 주어져 있는 이 5개의 예를 살펴볼 때 우리가 일단은 분할 기준이 충족하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즉, 개하고 고양이가 섞여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고양이가 4마리가 있고 개가 1마리 있으니까 섞여 있으니까 분할 기준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 분할 특징을 선택해야 되겠죠. 즉 ear shape는 이미 봤으니까 이번에는 얼굴 모양, 그러니까 face shape하고
그 위스커, 그 코시엄이겠죠? 그 두 개로 또 인포메이션 게인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만약에 그 페이스 쉐이프가 인포메이션 게인이 더 높다라고 판정이 나면 이 페이스 쉐입을 가지고서 우리가 분할을 해야겠죠. 그래서 라운드냐 아니면 라운드가 아니냐를 분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왼쪽에 4개의 고양이와 오른쪽에 한 마리 개가 나타나는 건데, 자, 이렇게 새로운 노드가 생겼으니까 이 새로운 노드에 말하자면 더 이상 분할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즉 분할을 중지해야 되는 경우는 우리게 그 한 가지 클래스만 있는 경우, 즉 왼쪽에 지금 있는 고양이들은 모두 4개가 다 같은 고양이인 관계로 이 노드는 이제 더 이상 분할을 하지 않고 중지하고 완료 단계에 접어든 거죠. 그래서 캣이라는 이 그 엣지 노드를 이렇게 놓고 멈추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또 다른 노드 하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분할 기준에, 그러니까 정지 기준에 맞는지 살펴보고 맞으면은 이와 같이 not cat이라는 걸로 이제 정지를 할 수가, 분할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왼쪽 그 분기는 다 완료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젠 오른쪽 그 하위 분기에 대해서 이제 왼쪽을 커버하고 오른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하위 트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기 살펴보니까 5개의 예가 있죠. 자,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즉, 그 분할을 중지하는 그 기준에 충족되었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즉 단일 클래스로만 되어 있는지 아닌지죠. 여긴 고양이가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그 개로 되어 있으니까 단일 클래스가 아닌 관계로 중지 그 기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계속 분할할 때는 앞에서 했던 루트 노드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냥 예의, 그러니까 사용될 예제의 개수가 10개에서 5개로 줄었을 뿐이죠. 즉, 그 모든 사용할 수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서 그것에 대한 그 분할을 했을 때 인포메이션 게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물론 이어 쉐이프는 이미 했으니까 해봤자 인포메이션 게인이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페이스 쉐이프과 위스커 둘 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걸 계산해 봤더니 위스커, 즉 그 코시엄으로 나누는 것이 인포메이션 게인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럼 이걸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이 5개의 예제를 각각 있는 것과 없는 걸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나타난 이 노드들도 또 그 결국에는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중지 그러니까 정지 그 기준에 말하자면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보는 거죠. 즉 단일 클래스가 캣이고 여기 왼쪽은요. 오른쪽은 그 강아지로 다 단일 클래스로 되어 있으니까 중지 기준에 부합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계산하지 않고 이와 같이 cat 그리고 not cat으로 우리가 그 라벨을 말하자면 붙이고 더 이상 그 진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의사결정나무를 구축하는 전반적인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수행한 이 작업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이 하나 있는데요. 즉, 처음에 우리가 루트 노드에서 말하자면 분할을 시행을 했습니다. 즉, 어떻게 아래쪽의 트리를 구성할지를 설명을 했는데요. 그와 같은 똑같은 트리 구성 내용이 이 왼쪽 하부 노드의 서브 트리에도 적용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서브 하부 트리에도 똑같은 말하자면 분할 방식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소위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리커시브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고요. 뭐 우리나라 말로는 재기 알고리즘이라고 부르죠. 즉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이러한 알고리즘인데 이 의사결정 트리를 구축하는 방법은 일단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분기할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와 같은 것이 똑같이 그 다음 노드에서도 또 똑같이 그 오른쪽 다음 노드에서도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 자신 그러니까 똑같은 알고리즘을 다시 한번 호출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recursive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의사결정 트리, 디시전 트리를 구축할 때 그 작은 노드들을 말하자면 하나하나의 노드를 말하자면 그 결정하는 그러한 방식을 모아서 전체적인 의사결정 트리가 구성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의사결정 트리 소프트웨어 구현을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제기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기 알고리즘을 꼭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거나 또는 이걸 가지고서 직접 코딩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냥 우리는 이러한 그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을 라이브러리로 사용할 건데 그 라이브러리 안에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은 이런 제기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다. 만약에 진짜 스크래치부터 구현한다면은 결국엔 제기 알고리즘으로 구현해야지만 이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이 구현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최대 깊이 매개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이 좀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실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그 기본적인 그 디폴트 값이 굉장히 좋은 그 선택일 수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직관은요. 최대 깊이가 클수록 구축하려는 그 의사결정 트리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좀 더 그 하이오더 폴리노미얼 다항식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신경망을 더 깊게 만들거나 하는 걸 훈련시킬 때 그와 같은 현상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의사결정 트리가 더 복잡한 모델을 학습하면 할수록 그 복잡한 함수로 피팅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과적합의 위험도 증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 교차 검증,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을 가지고서 그 최대 깊이 같은 매개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그 다양한 깊이를 가지고서 말하자면 시도한 다음에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 값 중에서 그 밸리데이션 그 테스트를 통해서 가장 잘 작동하는 걸 선택하는 거겠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한테는 그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해주는 그 선택하는 매개변 선택하는 기본 값을 사용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좀 안내를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는 그 분할을 중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 또 다른 기준이 있죠. 즉, 그 추가 분할을 통해서 얻는 정보가 특정한 임계값보다 작은지 여부.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게인의 크기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약간만 감소하거나 또는 그 인포메이션 게인이 너무 작다. 그러면은 신경 쓰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고 또는 노드의 그 예제 안에 들어오는 그 수가, 그러니까 그 노드에 떨어지는 수가 특정한 개수 이하가 될 때는 더 이상 분할을 하지 않도록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의사결정 트리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 트리를 이제 구축하는 방법 배웠으니까 만약에 그걸 가지고 예측하고 싶다면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웠던 그러한 내용을 따르면 되는데요. 새로운 예를 가지고 말하자면 경로를 선택한 다음에 리프 노드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결정을 따라가면은 그게 예측의 값으로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기본적인 의사결정 트리 학습 알고리즘을 알았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알고리즘을 좀 더 개선하는 방법을 좀 살펴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그 두 가지만 가능한 값을 취하도록 했었죠. 즉, 그 ear shaped 포인트냐 플러프냐 그 face shaped 라운드냐 라운드가 아니냐 위스커드 있냐 없냐 등등. 그렇지만은 그 이상의 3개 이상의 값을 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범주형이고 이산형 값이지만은 그 종류의 개수가 3개 이상인 경우 그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